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북대구 센터 가족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얼마나 바쁘세요. 수고 많으시죠. 그 참 수고 많이 하시고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또 교육을 위해서 한 시간을 투자하시게 됐습니다. 이왕에 한 시간 투자하시는 거 집중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에, 강경모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2, 4분기 교육이에요. 오늘 이렇게 1시 반부터 시작해서 1시간인데요. 조금 앞당겨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시간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같이 알아볼 거고요.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 변화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입니다.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행복을 위해서 친절한 게 중요한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남한테 친절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한테도 친절하고 또 고객한테도 친절하고 또 가족과 대는데도 친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물에 피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이렇게 거칠게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교훈이었어요. 일찍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이거를 일찍이 가르쳐 주셨던 교훈입니다.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 이해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고객의 심리를 좀 더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대형 문제 사례를 이렇게 부딪혔을 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진정한 고객 서비스일까? 고객이 어려움에 처한 그런 대형 사례를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객은요,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고객은 정말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이렇게 환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대접이 꼭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환영하는 마음, 대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지를 고객은 피부로 느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을 얼마만큼 받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 방문했을 때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그 항공사 서비스를 이렇게 받을 때는 상당히 존중받는 느낌 오고요. 또 우리 백화점에 방문했을 때도 이제 존중받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요. 또 반대로 좀 이렇게 이제 존중받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 데도 있긴 있어요. 그 사법기관에서 주로 범죄자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KT 건물에 찾아오는 고객들은 어느 정도의 그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요. 존중해 줄 거를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음엔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고객이 이렇게 여기 방문했을 때
뭐 다른 일 다 젖혀놓고 관심 가져주고 관심에 집중하기를 바라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긴 해요. 우리가 맡은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은 고객 찾아오는데 미처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고객은 그런 이제 우리 환경을, 우리 형편을 잘 모르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아, 고객은 이렇게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구나. 기억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요구를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요구를 하든지 당연히 다 받아줄 거로 기대를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해요. 어린애처럼 좀 이기적인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고객이 딱 마주쳤는데 고객이 갑자기 그냥 아니 내가 1년 전에 왔을 때 당신한테 얘기한 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내가 1년 전에 이 고객을 만났었는지 1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했느냐 이게 아니죠. 예. 아, 예, 그러셨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듣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일곱 번째는요,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고객은 이렇게 딱 방문했어요. 고객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한 2, 3분 내로 이렇게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한 2, 3분 정도니까 그냥 서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 이 의자에 좀 편안히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자리를 권해드리고 편안히 쉬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 거를 고객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단돈 10원, 20원, 100원, 200원도 손해를 보면 막 그 손해 보는 것 때문에 방방 뜨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고객이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면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버스를 탔을 때 요금이 100원이 모자른다 그러면은 그 기사한테 이제 이렇게 좀 돈 100원 때문에 망신 나가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고객도 그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작은 손해라도 발생을 하면은 막 화를 내고 길길이 뛰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요. A형 문제가 사례가 터졌을 때 고객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 이제 고객이요. 그 뒤에 그 범죄자, 그 무기를 소지한 그 가스총을 휴대한 그 범죄자가 지금 이제 뒤따라와 가지고 고객한테 이제 그 돈을 내놓으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 고객 서비스를 친절하게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은 거기 그냥 이렇게 고객이 손해를 보든 말든 모른 척 할 건가? 이런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게 이제 우리 환경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됐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역지사지로 고객을 보호해드리는 이런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 고객이 지금 현재 노후 자금을 그냥 아주 통째로 다 털려가지고 알거지가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서는 그냥 친절하게 요구한 대로 다 덜커덕 돈을 내주는 게 아니라, 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를 딱 감을 잡고 어떻게든지 이제 고객한테는 변함없이 친절하게 하면서 고객이 이렇게 딱 무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뒤에 와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게 보였던 거죠. 그 이런 순간에 표정은 절대 바꾸지 않고 밝은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면서 이 고객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동료 고객한테 이제 사인을 보낸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고객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그랬더니 이제 이 남자 직원이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무기를 준비를 했고 여기 이 순간에 돈을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어, 작업을 하면서 여기 이제 고객을 도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런 준비한 이런 조직이 돼가지고 여기 만반의 대비를 해가지고요. 고객이 거지가 되는 거를 딱 예방을 해서 이게 지금 돈을 털리질 않고 고객의 돈을 지켜준 거를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는 고객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이다.
고객이 혹시 위험에 처했다면은 고객을 잘 도와드려서 이렇게 고객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객 서비스 하자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이 재해 사례 첫 번째 사례는요, 우리 KT 건물에 이런 구조가 많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비탈 콘크리트면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서 얼어붙으면 미끄러지고 막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지붕을 투명한 창으로다가 지붕을 이렇게 반달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이런 건물에 여기 지붕이 너무 지저분해져 있으니까 여기 올라가서 고압 물 청소를 하다가 추락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투명창이 여기 두께가 4mm 뿐이 안 돼요. 여기 허공인 데를 밟으면은 그대로 깨지면서 떨어져 가지고 다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철골조 있는 데를 밟아야 되는데 이 철골조 있는 데를 밟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올라가면 이제 먼지하고 낙엽하고 막 덮여지면은 안 보입니다. 미끄럽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데 작업할 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이제 위험한 천전 지붕이 이렇게 위험한 또 이렇게 약간 강도가 약한 이런 지붕에서 작업을 할 때는 필요 30cm 이상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스타일로다가 이제 요 반달형으로 요런 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이 강도가 약한 데는 일단 위험하니까 여기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파손되고 넘어질 것 대비해서 이런 데는 직접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고소 작업대를 설치하고 안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일단 추락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 이거를 다 부착 설비를 요거 설비를 하고 안전대를 여기다 고정을 해놓고 작업을 해야 안전모도 써야 되고 안전대를 필히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해서 추락 사고를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사례 두 번째는요, 이게 완전히 안전 불감증 때문에 우산이 흉기가 돼가지고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간 사람이 일자형 우산을 들고 앞뒤로 휘저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위에서 계단을 급히 내려오는 여성 은밀한 데를 그냥 찔러가지고요, 크게 다치게 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확률적으로는 발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데도 이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딱 있을 때는 이런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다친 여성분이 막 주저앉으면서 비명을 지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이 일자우산을 뒤로다가 뽑았는데 뒤에서 올라오던 분 또 중요한 부위에다가 이 가격을 해가지고 중상을 입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얘기인데 이런 사고가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안전불감증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안전에 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치명적인 사고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아주 특별한 사례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안전불감증을 다 이렇게 이제 떨쳐버리고 제대로 안전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안 다치고 안전하게 사고 안 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 사례 세 번째는요, 이 옥상에서 이동형 사다리를 놓고 이제 작업해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떨어졌는데 또 공교롭게 추락사를 했어요. 이 옥상 위에 이런 공간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올라가서 이 꼭대기 부분을 이제 고압 살수기로 청소를 하려고 여기를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바닥으로 추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시작하면서 센터장님께서 아주 분명히 강조해서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는데 이동용 사다리로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다가 분명히 작업을 해야 되는데 2인 1조가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 보조자가 걸레가지로 잠깐 간 사이에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하겠다고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 올라갈 때는 높은 데 올라갈 때는 또 안전대 이거 보호구를 분명히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고요. 사다리 단독 작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단독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사다리의 이 측면 버팀대가 분명히 쐐기 장치가 이렇게 구비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장치가 안 돼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바닥이 아주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약간은 물렁한 이런 환경이었고요. 여기
사다리 최상단은요, 거길 딱 올라가면은 여기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잠깐만 그 중심을 잃으면은 그대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상단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요. 분명히 어딘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대로 고정을 좀 하고 작업을 해야 또 이렇게 이제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밑에서 보조자가 탄탄하게 좀 잡아주고, 그리고 위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올려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보조자도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뭔가 놓쳐가지고 떨어뜨렸는데 저처럼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이거 그냥 깨집니다. 여기 깨지면 사람 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데 이 사다리가 꼭 필요한 데는 써야 되지만 이게 사실은 좀 편리한 반면에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엔 안전보건 건강관리수칙 10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안전보건이 지금 이제 화두로 등장하고 우리 종사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건강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골골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보건을 위한 건강관리수칙 10가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그 이제 공식 자료예요. 그리고요, 이게 원래 이름은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에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요, 그 의견을 다 이렇게 심층 토론을 해가지고 이 10가지만은 우리 직장인들이 꼭 지켜야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계단 이용과 걷기를 좀 생활화해서 좀 몸을 많이 움직여야 이 몸 상태를 좋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영양 섭취는 잘 하는 반면에 이걸 충분히 연소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섭취한 게 그냥 몸속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뭐 별로 보기 좋지 않은데 그냥 볼록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충분히 몸을 움직여서 연소를 시켜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이 체질이 건강 체질로 변화돼 가지고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 건강, 마음 건강 전부 지켜나갈 수 있고요,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 건강은 정신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좀 걷기를 생활화하는 이런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선생님, 저 잠시 말씀 도중에 무슨데 네, 그 말씀 도중에 잠시 한 10초만 제가 또 다른 얘기를 될까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교육 도중에 지금 잠이 한참 올 시간이고 이래서 그 지금 교육 그 잘 받으시는 분도 계신데 좀 잠이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교육 받으시는 자세가 영 안 좋으신 분도 계세요. 우리 그 교수님께서 열심히 강의해 주시는데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한두 분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꼭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교육 받는데 다른 우리 그 집중하시는 소장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근데 그 다른 분들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들은 너무 집중 잘 해주시는데 소장님 말고 미아 쪽에도 집중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 실망시키지 않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연과 절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해요. 건강을 위해서. 왜 금연을 강조하나 하면은 이게 이제 똑같은 체질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질병 치료 비용이 21배나 차이가 났다는 그런 이제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연을 실천해 나가면은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주량, 술을 마시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고도 정비례해서 늘어나가지고요. 음주량이 10배로 늘어나면 사고도 10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정비라는 걸 감안해서 아예 그냥 뭐 술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드시되 양을 줄여나가는 절주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었으면 건강에도 좋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질병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건강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금연과
절주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은 비용도 절약되고 건강 문제도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고 알맞게 먹고 야식은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이게 왜 우리 식사 시간이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그 규칙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점심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녁 식사만 잘 좋은 때에 알맞게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식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적정량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적정량은요, 우리 위장의 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돼요. 우리 위장의 크기가요, 우리 발의 크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발이 큰 사람은 위장도 크고요. 발이 작은 사람은 위장도 작아요. 그래서 자기 발을 한번 딱 보시면 발목 이하에 있는 자기 발의 크기, 요걸 딱 보시면 아, 내 발의 크기가 요만하니까 위장도 요만하구나. 요 위장의 크기보다 적은 양을 섭취를 해야 이게 이제 위장이 수축 운동을 해가지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데 자기 위장의 크기보다 이렇게 두 배 양을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은 이 수축 운동을 못하고 위장이 늘어나고 살이 나고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적정량, 자기 위장의 크기를, 발 크기를 보시고 아, 요만큼 먹어야지. 이런 그 계산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골고루 우리 아이들한테 편식하지 말라고 막 골고루 먹으라고 야단치잖아요. 정작 본인들은 또 자기 입맛대로 그냥 편식을 해요. 그래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은 가급적이면 일찍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은 일찍 드시고요. 저녁에 특히 적정량을 드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 회식해보면은 저녁 회식할 때 과식해가지고 밤새 속 볶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적정량을 좀 일찍 이렇게 드시면 평소 습관 때문에 한 밤 9시 반, 10시쯤 되면 좀 촐촐해지긴 해요. 근데 그때 야식을 뭐 피자를 시키든지 뭐 이렇게 통닭을 시키든지 해서 드시면 안 되고요. 그때 그걸 드시면은 속이 밤새 부담을 부대껴요. 그래서 그때 주무시기 전에는 이제 물만 드시고 이렇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올바른 식습관을 잘 지켜나가면 건강에 유익한 쪽으로 이걸 잘 지켜나가시면은 아주 유익한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수면하고 휴식을 잘 이렇게 이제 갖는 게 필요해요. 규칙적으로 건강한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을 깊게 자는 게 필요한 거죠. 잠을 깊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일단 이제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딱 잠자리 들어서 이게 사이클이 잘 맞아야 잠을 깊이 잘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문제가 카페인 음료, 오후 늦게 커피 같은 거 드시면 잠에 일단 지장을 줘요. 나는 커피 안만 마셔도 잠만 잘 온다 그러는데 그게 절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탄산 음료도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돼요. 그리고 오후 늦은 시간에 술과 담배는 또 더욱이 깊은 잠을 자는데 문제가 됩니다. 방해가 되거든요. 그리고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날 잠자리가 불편해가지고 이상한 꿈 꾸고 하면서 잠을 깊이 못 자고 막 밤새 이렇게 이제 뒤척이고 이렇게 한 날 다음 날 출근하면은 몸 상태가 그냥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무리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은 정말 어제 저녁에 내가 그냥 이상하게 잠을 못 잤다. 그러면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딱 휴식을 취하면은요, 머리가 산뜻해지고 몸 상태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상태로 일을 하셔야 안 다치고 사고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한 10분 이내로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거는 괜찮은데 낮에 점심시간에 막 이제 막 20분 이상 이렇게 길게 휴식을 취하면은요, 리듬이 숙면의 리듬이 잠자는 리듬이 깨져가지고 그날 밤에 또 똑같이 또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면서 이 피로가 누적돼서 계속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일 7, 8시간 그 수면을 잘 깊은 잠을 자고 이렇게 좀 부족하고 문제 있을 때는 잠깐의 휴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인들이 이걸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만 잘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어른들, 지금 이렇게 이제 4, 50대, 60대 이 어른들도 이렇게 이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분명히 맞아야 돼요. 성인을 위한 예방접종 목록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게 있어요. 폐렴, 파상풍, 대상포진, A형 감염. 요런 거는 충분히 그 예방접종을 이렇게 미리 맞아서 이거를 대비를 해야지. 이거를 안 맞고 갑자기 닥치면은 고생해요. 사람도 고생하고 돈도 들어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요, 이 감염병 유행할 때는 예방접종을 미리미리 잘 맞아야 돼요. 우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 고생해 보셨잖아요. 특히 이제 대구에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또 고생하셨는데, 감염병 유행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때 맞춰서 꼭 맞으셔야 이 감염병 때문에, 유행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엔 건강진단과 암검진, 이거 정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검진을 제때 잘 받으면 검진 횟수 대비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국가에서 권장하는 건강검진, 이거를 필히 맞으셔야, 이걸 받으셔야 중증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미리미리 맞으면, 제때 맞으면 의료 비용이 절감되고요, 질병 고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그 국가 건강검진 일정을 딱 이렇게 이제 받으라고 이런 이제 통지를 받으면은 급한 거 아니라고 밀어놨다가 그냥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막 이게 복작복작 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발견할 틈이 없을 때 그때 가면은요, 검사도 제대로 못 받는 게 되고요, 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딱 통지를 받으면 적어도 한 달 이내에 일정 잡아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스트레스는 아주 그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느낌이 오면은 원인을 진단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서 여기 대처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긍정 에너지를 딱 잘 받아가지고요, 이게 충전을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우리 KDFS에 그 이제 센터장님들이 이제 26분 계신데, 제가 보기엔 우리 북대구 센터 강영모 센터장이 긍정 에너지, 열정 에너지 최고로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자주 접촉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하면은요, 이 저절로 충전이 막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북대구 센터 전화 통화하고 나면은 막 힘이 나고요,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고요, 충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북대구 센터장님 좋아합니다. 이 긍정 에너지를 잘 충전을 해가지고 늘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야 우리가 이제 밝고 희망차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하루에 한 번쯤은 이렇게 명상 한 10분 정도 스스로를 잘 진단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우울한 기분이 들까? 내가 왜 불안감을 느낄까?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걸 스스로 진단을 해보면서 잘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면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요. 다음에 8번째,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거예요.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제 나한테 존중하지 않고 말을 젓다우로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는 남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지, 내가 남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지, 이걸 스스로 진단하면서 고쳐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소통하고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역지사지예요. 서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잘 상대방을 편안하게 존중을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화할 때 서로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예, 지금 이렇게 우리 김천의 조규동 소장님 지금 딱 이렇게 집중해서 반듯한 자세로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소통해 주시는 거 정말 최고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소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이제 또 우리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딱 보니까 대부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집중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대화할 때 눈을 맞추면서 대화해야지, 딴 데 쳐다보면서 그냥 나 듣고 있어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눈을 맞추면서 서로 적극 소통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또 일을 바쁘게 하고 막 이렇게 더운 때 막 이러다 보면 짜증도 나고 목소리가 막 거칠어지고 가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진단해보고 언어를 정제하고 순화시켜서 좀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화하면서
주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서로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9번째는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틈나는 대로 지금 이 순간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1시간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몸을 좀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몸을 좀 풀어주세요. 스트레칭.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조교동 소장님 항상 먼저 실천 잘해 주시네요.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 스트레칭이 잘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면은요, 접질려 넘어지고요. 어? 아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순찰 돌 시간 놓쳤네. 이래가지고서는 급히 갑자기 일어나서 막 달려나가면은 접질려 넘어지고 담 결리고 또 이렇게 그냥 발목 삐끗해서 넘어졌다고 그러고 이런 게 이제 스트레칭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업무 시작 전에, 업무 끝난 후에, 휴식 시간에 이런 때 이제 스트레칭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몸 상태도 좋아지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고, 죽으나 사나 그냥 또 일해. 이거 절대 아니고요. 오늘도 활기차게 이 기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 가면서 일을 해야 안 다치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10번째는요. 유해 요인을 확인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는 게 필요해요. 위험을 대비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건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부상 예방을 위해서 안전을 위한 필수 대책을 해야 되는데 작년 1년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막 안전보호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막 현장에 배치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고가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보니까 보호구는 전부 비치가 됐는데 그걸 근로자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거 하면서 한 번도 안 다쳤는데 뭐 이게 무슨 필요야.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일하다가 다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보호장구를 필요로 하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좀 시간이 걸려도 안전을 위해서 보호장구를 꼭 이렇게 착용을 하시고 일을 해야만 본인이 안 다치는데 본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구의 특성을 다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성능을 알아보고 착용법을 제대로 알아서 이렇게 제대로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보건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 10가지 우리 같이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 이걸 적극 실천하셔가지고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기적이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각자의 안전과 이제 건강에 이게 필수적인 거거든요. 이 10가지만 잘 지키시면 건강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수칙을 잘 준수를 하고 이걸 철저하게 준수하고요. 안전해서 행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어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두르는 일 전혀 없고 좀 더 이렇게 일이 좀 밀려도 안전 중심으로 안전 제일주의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이 몸 상태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해가지고요. 컨디션이 좋아야 안 다치고 사고 안 나고 일할 수 있고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다음엔 직장의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제 스트레스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게 필요한데 그럼 스트레스는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부딪혀서 반응하는 게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면 나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는 세상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깊은 산 속에 이렇게 이제 깊이 산 속에 혼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여유롭게 느긋하게 살겠다고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행복한 게 아니고 이 양반들은 그냥 무기력해지고 외로움을 느끼고 막 고독해지고요. 우울증을 느끼고 인생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사나 죽으나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아주 갚버릴까?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도 문제구나.
요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 스트레스와 성장이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트레스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선진국들은 200년 전, 300년 전에 산업혁명하고 그 성장을 꾸준히 해가지고 현재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안전수칙도 지키고 뭐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훈련이 제대로 돼 있는데, 우리는 그 70여 년 전에 그 6.25 동란을 거치고 나서 전쟁 직후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세계 최빈국에서 우리 잘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이제 좀 안전수칙도 좀 덜 지키고 그냥 위험을 감수하면서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이제 이 선진국을 지금 따라잡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안전수칙도 안 지키고 막 그냥 빨리빨리 서두르기만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다치기도 많이 하고 사고도 제일 많이 났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이기고 극복해야 한강의 기적이 진정한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요, 잘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극복을 하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뭐지? 이거는 어떻게 극복하면 되지? 좋았어. 내가 이거를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멋지게 성공하겠어. 이런 이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거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한번 또 우리가 진단을 해봅시다. 직장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도 일단 스트레스 받아요. 옆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살아온 과정이나 성장형 과정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그걸 인정을 하고 잘 조화롭게 지내셔야 이걸 극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직장이 되는 건 어차피 직장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만큼 내가 그 역할을 또 해야 되니까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목표 달성,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게 이게 또 이제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직장이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해온 거 지금 뭘 나보고 더 어떻게 더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꾸준히 성장을 해야지. 한번 돌잔치 한 애가 나 이렇게 그냥 나 이대로 그냥 더 성장하지 않고 나 이대로 그냥 1살짜리로 그냥 살을래 이러면은 인생이 되겠어요? 직장 생활도요. 우리 그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이나 상급기관들이 전부 다 보는 눈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더 높게 노력을 해가지고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지. 그냥 현재 수준에서 버텨가지고는 직장 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같이 해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단체 생활이 원래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고 각자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또 이렇게 팀워크가 돼가지고 일하려면은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는 거를 아예 그냥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직장 밖에서도 문제가 돼요. 교통체증도 심하고 각종 범죄 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대인 관계가 힘들고요.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세계적인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사정도 어려워지고 이런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는요, 우울 증상이 올 수 있고요, 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괜히 짜증나고 괜히 긴장이 되고 괜히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스트레스다. 이거를 이제 딱 감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이런 증상이 와요.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요, 당뇨병 같은 성인병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비, 불면증, 비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이 행동적인 측면에서는요, 또 작업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어요. 알코올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과식증이나 거식증 같은 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만남을 좀 많이 갖는 게 필요해요. 인상을 좋게 이렇게 웃는 얼굴로 서로 대화를 해야지. 괜히 그냥 인상 찡그리고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막 이렇게 이러는 진상을 다 좀 이렇게 떨쳐버리고요. 인상 좋은 걸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잘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를 좀 많이 해주는 거 필요하고요. 언어 자체를 순화시켜 나가는 게 그만큼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취미생활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이제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또 충전을 위한 이런 이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틈나는 대로 이런 이제 취미생활 또 이렇게 이제 힐링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 이런 거 꼭 해보셔요. 그리고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체력 관리를 스스로 잘해야 됩니다. 체력 관리를 잘해서 몸 상태가 좋아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여기 딱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침 조회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조회는 뭐 특별히 할 말 없고 그냥 오늘 또 출근했으니까 주구나사나 우리 일해 봅시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요. 오늘도 우리 신나고 즐겁고 활기차게 파이팅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에너지를 불어넣어가지고 활발하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이런 아침 조회를 좀 제대로 하고 일을 시작해야 몸 상태도 좋고 안 다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요. 아침 조회 한번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TV 드라마는 보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 편 영화를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TV 드라마는요, 보통 하나 이렇게 시작하면은 한 3개월씩 이렇게 이제 연속되는데, 3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시청자들이 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냥 비비 꼬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 만드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막 사랑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남매가 아니었다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막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게 막 비비 꼰 게 막 스트레스 왕창 받게 해놓고는 화면을 딱 멈추면서 내일 또 계속됩니다 이러면은 그냥 24시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편 정도 영화를 보시더라도 매일 계속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스트레스 계속 되기 때문에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술, 담배 이런 데 의존하는 거 그거 좀 탈피해야 되고요. 이거는 스트레스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탈피하는 게 좋습니다. 미래 성과를 갖다가 이렇게 열매를 미리 감상하고 보람을 미리 느끼고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안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고 다치는 걸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왜 강조하나 하면은요, 안전수칙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대충 하다가 다치잖아요. 다쳐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면은 남은 세월이 몽땅 아주 생활의 질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이 받는 스트레스가 10배 이상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안전수칙을 지키고요. 재해를 예방하고요.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만 몸 상태가 좋아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안전수칙 지키고 재해를 예방하는 게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다음에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관점을 좀 변화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그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이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그 이제 증권회사에서 그 증권회사 직원이 명품 시계를 분실을 했는데 글쎄 이거를 그냥 제일 만만한 미화원실에 와서 그냥 뭐 훔쳐갔지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놓으라고 답답을 하는데 어떻게 미화원실에서 딱 똘똘 뭉쳐서 잘 대처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했는지 이걸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거는요, 원래 그 이 명품 시계가 책상 모서리에 놔뒀던 게 이게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자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그 분리 쓰레기를 이제 그 분리하면서 그 분리 처리를 하면서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봉투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은 이거는 미안합니다 하고서는 분명히 이제 사과를 먼저 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10배 이상 더 이제 잘못된 거는 남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다가 그냥 막 우습게 보고 몰아붙인 게 이게 사실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막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이제 내 시계 훔쳐간 거 내놔라.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나 당황하면은요, 여기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존심이 무너지고요. 그런데 이때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은 이 혼자 이 사람 그 무조건 거기 위축돼 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문제가 심각하게 꼬여 들어가지 힘들 텐데, 딱 이 언니가 딱 나서 가지고 보호자처럼 딱 나서 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 해가지고서는 우리 직원을, 그 곤경에 처한 직원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 선배님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대변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통장을 보고 그냥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도둑질해서 이렇게 예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을 또 몰아붙이는데, 이게 이제 절대 그게 아니고, 이 봉급 탄 거 열심히 절약해서 모으고 그 돌아가신 엄마가 물려주신 거 이렇게 받은 거다, 훔친 게 아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기 뭐 자기 책상 근처에 왔다 간 사람이 없다고 완전히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본인은 억울하다 그러고요. 여기 선배는 이제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쓰레기 봉투 확인하자, 지금 이렇게 이제 가서 시작을 하면서, 야, 우리가 인경이를 겪은 세월이 얼마인데 인경이를 못 믿냐? 인경이가 훔쳐갈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해명을 해주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 싹 다 뒤져보자. 지금 이제 그거 말고는 달리 뭐 찾아볼 방법이 없지 않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언니들이 다 같이 나서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뒤져보니까, 그 쓰레기통에 지발로 그 떨어져서 들어간 게 이제 찾아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그 누명을 벗은 게 이제 다행이어서 이렇게 이제 울고 있지만은, 야, 일단 우리 그 분리하면서 분리 쓰레기 거두면서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 쓰레기 봉투에 들어간 거 이건 실수라고 보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사과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사과한 거 이어서 10배 이상 너 도둑 모르는 거 너 책임이 더 크다, 10배 이상 더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미아 반장님이 이제 딱 나서가지고요, 우리가 호구냐? 사과해라. 당당하게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사과를 받아냈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거 만약에 찾아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찜찜하게 넘어가 버리면은요, 그냥 여기 시계 없어졌는데 그 미아원실에서 뭐 어떻게 한 모양인데 그냥 이거 결국은 찾지 못하고 뭐 해결 안 됐다 그러면은 계속 도둑으로 오해받는 이런 문제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미아원실에는 한번 가서 그냥 도둑 취급하고 내놓으라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면은 이런 일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인경 씨가 이런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선배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팀워크가, 서로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인경 씨가 그렇게 이제 도둑으로 몰렸을 때 그 서로 사이가 나쁜 사람이 누가 옆에 있어가지고요, 응? 아니 돌아서서 그냥, 이거 쟤 그럴 줄 알았어, 아주, 응? 쟤 손버릇이 나쁜 것 같더라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같이 몰아붙이면은 한 사람 완전히 매장되고 그냥 인생 끝장나는 게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동료 간에는 서로 믿고 신뢰하고 팀워크가 되고 서로 보호해주고 이렇게 이제 감싸주고 하는, 서로 힘이 돼주는 이런 이제 팀워크를 잘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을 즐겨 해야 돼요. 아이고, 뭐 주고 나서나 억지로 해도 일해야지 뭐 어쩌고서, 이게 아니고요, 일 자체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이렇게 어느덧 한번 아싸 한번 이렇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아이고 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좋은 습관을 들여야 이제 행복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즐겨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 관리를 잘하고 몸이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운동을 즐겨 해가지고요, 건강 관리를 잘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공부하는 걸 즐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습을 즐겨 해야지 이렇게 사람의 이 삶의 질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좀 학습을 즐겨하는 체질이에요. 제가 이제 4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꾸준히 내가 공부를 해야 나도 발전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본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1년에 공인 자격증 한 개씩 취득하는 거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요, 해마다 공부해서
시험 보고 합격해서 공인자격증 취득하고 이런 거를 꾸준히 지금까지 40년 동안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안전문화관리사를 취득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40개의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꾸준히 공부하면서 이걸 취득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요. 저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생겨나고요. 제가 일할 수 있는 무대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제 지도사까지 이렇게 또 취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좀 제가 이제 나이는 좀 연식은 됐지만 이렇게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거를 이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갖추니까 좋은 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40년 동안 꾸준히 이거를 해나오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자녀들, 손자까지 다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가지고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그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수시로 매스컴에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걸 즐겨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영웅 롬멜 사령관이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다. 그래가지고 부대원들을 늘 교육훈련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부대원들이 교육훈련 받는 동안에는 엄청 힘들어했어요. 아이 좀 부대 빡셔가지고 훈련이 빡셔가지고 힘들다고 했는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죽지 않고 전원 그냥 멀쩡해가지고 제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 교육훈련이 얼마나 큰 복지였는지 이걸 입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최고의 복지 교육훈련을 우리도 좀 잘 실천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KDF에서는요. 최고의 복지는 이번 안전교육입니다. 안전 분야 최고의 강사를 그냥 스카웃을 해다가 동종업계에 건물관리 서비스 업계 최초로 안전 TV를 개설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안전에 관련된 이런 이제 동영상 160개를 이렇게 이제 다 올려서 공유해가지고 뭐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잘 해드리는 동종업계에서는 선두에 서 있는 이런 서비스를 최고의 복지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강 관점에 좀 변화를 이렇게 좀 갖는 게 필요해요. 우리 이제 시작하고서 얼마 안 돼서 우리 또 센터장님께서 적극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왕에 공부하는 거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반듯한 자세로 집중하고 이렇게 이제 양방향 소통해가면서 이렇게 서로 눈길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안전해서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되고 행복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거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무 시간에 일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대처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협력이 잘 돼서 팀워크가 좋아가지고요. 늘 이렇게 밝은 미소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이 돼서 일을 해야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특히 우리 북대구 센터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저 만났는데 우리 기왕에 한번 이렇게 그 긍정의 에너지를 좀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제가 북대구 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 주세요. 네. 북대구 센터 파이팅! 예, 정말 잘하셨어요. 최고입니다. 우리 북대구 센터 정말 최고예요. 제가 북대구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 주세요. 네. 북대구 센터 최고! 북대구 센터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강경무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도 좀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대로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또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북대구 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